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런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이런 허가구역은 점점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그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분쟁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작성되는 문서 제목이 계약서가 아니라 약정서와 같은 다른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처럼 매매 대금의 한 10%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계약금이 서로 오고 가고, 또 대금의 지급 조건과 같은 계약의 자세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만 제목은 계약서가 아니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래 허가 전에는 계약서라는 작성이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하거나 아니면 거래 허가 받는데 뭔가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이 점점 일반화되면서 허가받기 전에는 계약서 대신에 약정서 작성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관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서식을 공유하면서까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행과 우려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현재 관행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 허가 이전이라도 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또는 못할 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법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약정서와 계약서는 그 명칭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합니다. 서로 간에 합의를 적은 문서라는 의미에서는 법적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 허가라는 문제에서 어느 쪽은 가능하고 유효한데 다른 쪽은 불가하고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인 것입니다. 판례에 근거해서 관련 법 규정을 해석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조의 근거를 보시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법 문장 자체로만 보면 언뜻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받기 이전에는 원천적으로 계약 체결할 수 없고 허가 전에 체결된 계약은 무효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은 명확합니다. 거래 허가 이전에 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허가받기 전에는 계약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유동적 무효에 불과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허가 전이라도 계약 체결 그 자체는 가능하지만 허가 얻기 전에는 완전한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관련 판결은 하단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원만하게 허가를 얻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약정서, 계약서와 같은 문서 제목보다는 거래 전체의 취지상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얻는 것을 전제로 계약 체결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문서에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며 매도인 매수인은 언제까지 공동으로 거래 허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허가 전에 임시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했다가 허가받은 후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한 반복에
불과할 뿐더러 문서 작성 시점 사이에 가격 변화와 같은 문제로 당사자 간의 감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서를 재작성하는 이런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직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니까 계약 효력이 없다라는 이런 주장의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거래 허가를 얻은 후에 정식이라는 의미의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이런 현재 거래 관행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